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정보분해와 결합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11번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사안 일목요연하게 가지런하게 정리하다. 이게 이슈트리 또는 로직트리에 대한 진술이죠. 배타적이며 중복되지 않게 MEC 원칙, 중요도에 따라 문제를 재조명한다. 우선순위에 대한 언급입니다. 시사점 찾기 및 도출된 해결책을 결정권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그룹핑. 이 4개의 개념 여러분들이 익혀야 합니다. 12번 자 MEC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이 개념을 활용한 각각의 용어에 대한 이해입니다. 3C 분석 그러면은 고객 그리고 컴피티터, 컴퍼니 정확하게 나와 있죠. 포피,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스와트 역시 마찬가지죠. 스트렝스, 위크니스, 오퍼튜니티, 스레트. 그래서 답은 2번이죠. 한계가 없죠. 역시 MEC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습니다.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자, 찬성과 반대하면 정확하게 나눌 수 있겠죠. 참석자, 불참자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핵심과 비핵심 구분하면 정확하게 눈에 보이죠. 그런데 2번 자 긴급도와 중요도로 나누면 겹칠 수 있겠죠. 그래서 긴급도, 중요도 나누면 서로 이렇게 겹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자, 이와 같은 그림 형태 주고서 계속 출제하고 있죠. 역시 MEC 원칙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습니다. 공기업, 사기업 나누면 정확하게 구분이 되죠. 핵심, 비핵심, 내국인, 외국인 이렇게 나누면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3번 보세요. 종합대학과 전문대학으로 나누면 단과대학이 쓸 자리가 없어집니다. 15문제 역시 MEC 원칙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습니다. 사례에서 이 세 가지는 파레토 법칙에 대한 이해죠. 그래서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MEC 원칙 응용입니다. 역시 파레토 법칙 사례에 대한 얘기죠. 영업점장회의를 소집하고서는 자 80%, 20%를 적은 후 그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핵심 고객 위주로 영업활동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해를 잘 해야 합니다. 자, 본부장이 잔소리를 합니다. 파레토 법칙 활용해서 시간 관리하라는 거죠. 첫 번째 기준 중요하면서 긴급 요 한 가지, 두 번째는 중요하면서 장기적인 안목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그러면 중요하면서 긴급하다 1번면 중요하면서 긴급하지 않다 2번면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자, 계속 갑니다. 그럼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주문서 중 핵심 내용만 정리해서 요구사항을 그룹하라. 그룹핑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룹핑. 자, 4번은 묶음 처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문장 진술 가지고 구분을 잘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하늘 위 우산에서 팩트를 확인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팩트만으로 구성된 문단. 나 기상청에 따르면 이 표현이 바로 기상청이 발표한 정보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가에서 예상된다, 전망이다. 이것은 자기 의견이죠. 다에서도 전망이다. 이렇게 보인다. 역시 자기 의견입니다. 라에서도 전망이다, 예상된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진술에서 무엇이 팩트이고 어떤 표현이 자기 생각인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태풍의 크기, 이동 방향, 이동 속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자, 이와 같은 방향에 대한 이해 역시 꼭 필요하죠. 만약에 노루 이 태풍이 소형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태풍이다. 그러면 이 태풍이 중국으로 가는 경우 우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 중국 휩쓸어버리라.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죠. 일본으로 가는 경우 잘 됐다. 침몰시켜버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근데 이제 한국으로 온다고 기상 발표 나면은 우리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 흩어집니다. 자기에게 중요한 것을 찾아서 보호하려고 하죠. 이와 같은 방향을 잘 짚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팩트 확인 계속 연습합니다. 실력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자, 실력급여를 받으려면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맞는 진술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팩트를 짚지 않고 해석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틀리고 있죠. 팩트 확인 연습 계속합니다. 사실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신문기사에서 카드라라고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들이 연수 간다면서 관광지 돌아다니며 세금 낭비하는 행위, 이것은 직접 확인한 게 아니죠. 어딘가에서 들었던 얘기를 그대로 진술하고 있죠. 그래서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팩트 확인 네 번째 문제. 이 자료는 어느 대기업 직원 직무교육 자료집에 있는 것을 내가 훔쳐왔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출제된다는 얘기죠. 자, 고객 어쩌고 직원이 어쩌고 그 다음날 어제 고객이 자기 휴대폰 고장 발생 유무 그것은 떨어진 그 순간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와서 고장났다고 이렇게 주장하면 그 사이 즉 떨어진 이후에 지금 와서 항의하는 이 시간까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대항건이라 그럽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실제 회사에서 이와 같은 대항건에 대한 직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험 꼭 나옵니다. 이번에는 팩트 확인과 해석의 관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이 자료는 내가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500명이죠. 상품 구매자 가운데서도 광고를 안 본 구매청이 있습니다. 상품 비구매자에게도 광고를 본 청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반가량이 광고를 봤다. 자, 이렇게 보면 되고 광고를 본 사람은 제품을 구입했다. 그러면 안 되죠. 자, 상품 비구매자 광고를 봤으나 구매하지 않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팩트 확인과 해석에 대한 이해 꼭 해줘야 합니다. 3번과 4번 이와 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광고를 대대적으로 집행해도 매출이 크게 늘지 않을 수 있다. 왜? 상품 비구매자가 이만큼 많죠. 대신에 잠재 수요자 발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팩트 확인 그리고 해석에 대한 이해 정말 이거 잘 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인사 발령이 났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부서 이동을 했다 또는 직급 변경했다. 이게 팩트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자, 승진한 분 3명 하나 둘 셋 전보 개념 그러면 자 전보 자리 이동했죠. 자, 역시 자리 이동했습니다. 자리 이동했죠. 그래서 승진 3명 전보 3명이죠. 이것은 팩트를 확인한 거죠. 자, 주부장 이사로 승진했답니다. 주맹팔이 이사 승진했네요. 그러면서 어쩌고 자, 영업팀 팀장이 시공팀보다 직급이 높다. 자, 영업팀 팀장 이사입니다. 시공팀 팀장에 대한 정보는 없죠. 그럼 차라리 영선팀이라 그래야 되죠. 영선팀 팀장은 차장입니다. 이처럼 팩트에 대한 확인 잘 해야 합니다. 자, 하삼순 씨 인사팀으로 이동했죠. 그가 산업심리학을 공부했다 말다. 이것은 해석입니다. 어쨌든 간에 팩트에 대한 확인 먼저 해야 합니다. 하세팔 기획팀에서 전략팀을 옮겼다. 그에 따라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팩트를 바탕으로 하는 자기 생각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어야 합니다. 팩트 확인과 해석 문제 계속 이어집니다. 1번 성인원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맞죠? 동성간 점차 늘고 있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4번은 계산형 진술이죠. 그래서 이것은 뒤로 미뤄야 합니다. 3번 여성 가해자가 늘고 있다. 자, 이것 가지고 선택지 3번 진술을 판단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남성 성희롱 피해자입니다. 여성 성희롱 피해자. 그 중에서 여성 가해자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늘고 있다, 줄고 있다.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 데이터가 있어야죠. 전년도, 그 다음 연도 이렇게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만이 늘고 있다, 줄고 있다를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그 시점의 정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자료 해석 문제마저도 팩트 확인과 해석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팀장이 자동차가 많은 도시 순서대로 추천하라 그러죠. 자동차 많다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구수와 자동차 대수의 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도로 연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취사 선택이라 그러죠. 자, 1번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잖아. 도시에 사람이 많으면 자동차 많음으로 이것은 자기 해석이죠. 도로 연장이 잘 됐다는 것은 관계없는데 짚었죠. 1000명 자동차 대수가 많은 도시가 자동차가 많겠지. 역시 자의적 해석이죠. 그래서 4번이 답이죠. 인구의 1000명 자동차 대수를 곱하다. 방금 했죠. 자동차 수를 계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계산하지 않고 이 진술만으로 답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팩트와 해석의 관계 제대로 볼 줄 알면 그만큼 정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